부동산을 매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대출금리로 이자 부담이 크다거나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던지는 분들도 있죠. 아니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 집을 내놓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집이란 게 주식도 아니고 버튼 하나 누르는 것만으로 거래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을 팔고 싶다거나 세입자를 서둘러 구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집을 빨리 파는 법과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대한 많은 중개인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인터넷의 발달로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하긴 하나 동네의 매물 자체가 적고 희귀하다면 중개소 한 곳에만 내놓아도 비교적 빨리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아 매도자들이 불안해하며 서로 가격 경쟁까지 붙어버린다면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 내 집이 원하는 기한 내에 팔리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죠. 즉, 많은 집들 중에 매수자들이 어떤 집을 보러 갔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자 우위 시장에선 팔려는 사람이 을이고 사려는 사람이 갑이기에 내 집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 매수자 눈에 들게 해야 합니다. 휴대폰 지도에서 부동산을 검색하면 인근 동네까지 한 번에 모든 중개소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최소 10곳 이상의 집을 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개인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게 엄청 중요한데요. 현장 상황을 확인한다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거나 협상 범위를 정하거나 금액 변동이 있다면 중개인과 반드시 연락을 취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개인이 부담된다거나 반대로 중개인을 너무 신뢰해 연락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중개인들은 절대 귀찮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동산 침체기 때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기에 시장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을 여러 부동산에 내놓았다 한들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중개인 입장에서는 나 말고 다른 곳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 상대적으로 내 집에 관한 신경이 덜합니다. 이미 중개인은 나 말고도 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 중에서 경쟁력 있는 물건을 먼저 거래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혹은 중개인이 깜빡해 매물 노출이나 변경사항에 대한 수정이 안 된 경우도 종종 있으니 번거롭다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 집이 중개인 거래 목록 1순위에 있도록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주로 커피 쿠폰을 카톡으로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중개인은 엄청 고마워하는 동시에 커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 집이 생각날 테니 역으로 먼저 연락이 와서 시장 상황을 브리핑 해준다든가 전월세 세입자를 맞출 때도 먼저 거래될 확률이 큽니다. 한국 사람은 빚지고는 못 살잖아요.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중개인의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레버리지를 사용해보세요. 아니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원하는 날짜에 당장 거래를 해야 한다면 중개인의 더 많은 관심도와 최대한의 능력치를 끌어내야만 합니다. 즉, 애초에 중개비를 넉넉히 따따블로 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면 전혀 상관없는 옆 동네 중개인에게도 연락이 오고는 합니다. 둘째, 먹기 좋게 보기 좋은 떡으로 만드세요. 집 관리와 청소 및 정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란 건데요. 특히 집에 대한 첫인상은 외관과 냄새에 판가름이 납니다. 물론 고질적인 내부적 문제는 직접 살아보고 들춰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일단 외관의 깨끗한 청소와 환기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람도 훌륭한 겉모습과 함께 좋은 향기까지 나면 페로몬이 폭발해 눈에 콩깍지가 쉽게 끼잖아요. 집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래서 디퓨저 같은 방향제를 신발장, 화장실, 부엌, 베란다 등에 배치해 놓으면 신기하게도 집이 아늑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비싼 가격에 팔고 싶다면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얼마 하지도 않는 레일 등으로 조명을 몇 개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여심 저격엔 라이트만한 것도 없다는 거죠. 자고로 부동산에 있어 의사결정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달렸으니
여성들의 취향을 파악해 집을 꾸며 놓는 게 좋은데요. 러브하우스처럼 집이 비춰진다면 그동안 집 관리가 잘 돼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니 매수 결정에 있어 큰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집의 구조적인 문제로 가격 흥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곳은 미리 수리를 해놓는 게 좋은데요. 가격 결정권을 매수자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파손된 부분 때문에 수리 여부를 두고 가격 흥정을 논하게 되면 집주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매수자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 수리를 해야 한다는 귀찮음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리가 잘 된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고쳐두는 게 서로 감정도 안 상하면서 적절한 가격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금액 조율 범위를 최대한 열어놓으세요. 부동산 침체장의 거래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매수인과 매도인이 생각하는 가격에 대한 갭 차이 때문입니다. 팔려는 사람은 나름 싸게 내놓았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그래도 아직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확 싸게 내놓으면 속전속결로 거래가 돼버리죠. 평균 시세보다 20에서 30%가 싸면 초급매라고 할 수 있으니 원하는 매도 가격과 급매 가격,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중개인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가격 범위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 시세가 10억이라면 일단 시세대로 매물을 내놓음과 동시에 흥정 가능한 가격 1에서 3억 낮춘 금액을 애초에 중개인과 미리 정해놓는 건데요. 매수인에게 연락이 온 뒤 그때 가서 금액을 조율하는 것보다 정확한 협상 금액을 미리 중개인이 알고 있다면 매수자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매수인 역시 집을 보기도 전인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를 막을 수도 있고요. 매수인은 협상 범위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기분이 나쁘지 않다면 그래도 집이라도 볼 마음이 생기고 막상 실제로 집을 봤을 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싸게 내놓으면 집주인은 속이 쓰리기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진단해 보고 급매로 던질 것인지 아니면 천천히 현 시세에 맞게 거래를 할 것인지 정신건강에 좋은 쪽으로 자산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매도하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대출이자를 감당하는 스트레스와 집을 급매로 내놓았을 때 원금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 중 어떤 게 그나마 나를 덜 힘들게 하는지 수지타산을 따져봤을 때 어떤 게 내게 더 이익이 될런지 신중히 고민해보시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 매도하는 이유를 아름답게 그려보세요. 매수자는 집을 보면서 매도자가 왜 집을 팔려고 하는지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자 역시 집에 대한 문제나 매도자 상황을 파악해 가격 흥정에 있어 거래 우위에 있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 이유를 묻는다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는 하되 너무 과장되거나 과한 친절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굳이 개인 사정을 적나라하게 언급해서 빨리 팔아야 하는 느낌을 줄 필요도 없죠. 매도자가 급해 보인다면 매수자는 가격을 쥐고 흔들 수가 있고 또는 집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품어 애초에 매수를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급하더라도 차분한 척, 도도한 척을 하면서 뻔하지만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직이나 아이들 학교, 부모님 봉양, 건강 문제 등 말이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건 미리 알려줘야 할 사항을 언급하지 않아 나중에 소송 등으로 이어져 골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개인까지 속여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한들 중개인 커뮤니티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방네 소문이 퍼져서 얼굴이 팔릴 수도 있으니 지나친 거짓말은 금물이겠죠? 예를 들어 성범죄자가 살았다든가 화재가 났던 집을 매도하는 데 있어 민감한 부분은 차라리 중개인과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집을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집주인이 허락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매수 대기자가 아무리 많다 한들 집주인과 시간이 안 맞아 집 자체를 볼 수 없는데 빠른 거래만을 원한다면 그건 욕심이 과한 거라 할 수 있겠죠? 매도인이 급한 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집을 자주 보여줘야 합니다. 정시간이 안 맞으면 친인척을 이용해서라도
아니면 중개인과 친분이 있다 가정하. 현재 빈집이라면 잠깐이나마 중개인과 지별세나 비번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또는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최대한 양해를 구해 오전이건 밤이건 가능한 시간대를 미리 선점해둬야 하죠.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한다고는 하는데 집주인들이 집을 잘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중개인들이 미리 집주인과 통화를 한 후 약속을 잡는다 한들 주말 한정된 시간에만 집을 보여주는 터라 만일 평일에도 집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매수자들이 비교적 많이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작이 반인데요. 집을 보는 것부터가 매수의 절반이란 거예요. 가령 주말에만 집을 개방하면 주말 약속 시간 맞추느라 2에서 3주는 훅 지나가 버리고 결국 그 사이에 매수자는 다른 집을 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원하는 시기에 집을 못 팔아 더 싸게 초급매로 내놓는 지경까지 오게 되죠. 지금까지 많은 중개인을 직접 만나며 보고 듣고 거래를 하면서 축적된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부동산은 살아있는 시장이라 거래의 최정점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격 예측, 매도 매수 타이밍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래가 되도록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집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또는 세입자를 맞출 때도 이 방법을 토대로 자기만의 노하우를 익혀가며 거래 우선권을 꽉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